머릿속에서 막 블루스크린 뜰 시간이신데 예,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회사 소개 잠깐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심플렉스 인터넷은 1999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올해로 그 창립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700명의 임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지난해 2011년도에 매출이 5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좀 크죠? 네. 영업 이익 부분을 보시면 2010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그 상승을 했는데요. 그 시장 환경이 무척 빠르고 좀 크게 변화하는 그 IT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페24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해서 좀 자세히 좀 알게 됐어요. 저희 그 카페24는 그 IT 비즈니스라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있는 심플렉스 인터넷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심플렉스 인터넷이고 그 카페24는 저희 브랜드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 되게 그렇죠.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카페24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 영역은 크게 인터넷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그 쇼핑몰 솔루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로 구분이 되고요. 그 하위에 총 11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인프라 부분은 그 도메인 구입에서 그 호스팅 인프라 구축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솔루션은 쇼핑몰 교육에서 그 창업과 운영까지를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부분은 그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룹웨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저희는 그 한 번에 그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그 내부에서 이제 원스톱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스톱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카페24의 그 주요 사업부를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그 카페24의 주력 업종인 호스팅 부문은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카페24 호스팅 센터는 그 오늘의 카페24를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코로케이션, 클라우드 호스팅, 그리고 쇼핑몰 호스팅까지 다양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과 일산에서 IDC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계 최대인 120G를 그 백본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백본 네트워크에서 L3나 L2 땅까지만 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입사를 해서 좀 놀란 부분이 그 L3나 L2 땅 하위에 있는 억세스 스위치에서 그 직접 서버까지도 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설치되는 그 광랜 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처럼 저희 그 카페24는 그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그 주요 사업부 중에 마케팅 센터입니다. 그 호스팅 센터와 더불어서 이제 주력 그 사업 부분인데요.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혹시 또는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참 좋은데 어디 홍보할 데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카페24 마케팅 센터를 찾아주세요. 저희 카페24 마케팅 센터에 오시면은 그 1:1 맞춤 컨설팅을 그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06년에 처음으로 오픈한 마케팅 센터에서는 키워드 광고, 쇼핑몰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를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지만 시간이 20분은 제한이 있고 옆 트랙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쉽게는 그냥 카페24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회사가 심플렉스 인터넷이라고도 저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 서비스를 운영하실 때 그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서버 호스팅을 사용하실 때 리눅스는 리눅스에서 운영을 하시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그 뭐 콜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서버를 여러 대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윈도우즈하고 리눅스하고 혼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상화로 옮겨갔을 때 이 서버들을 윈도우 쪽에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리눅스 쪽에서 운영을 할지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우시거든요. 보통은 나눠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서버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넘나드는 트래픽들이 그 필요 없는 트래픽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윈도우 서버 2012에서 같이 한번 돌려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내부에서 뭐 반대나 아니면 지인분들의 얘기들은 처음에는 어땠었나요? 처음에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보통 주변에 리눅스를 하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가능할까? 그 뭐하러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은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운영을 하면은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 생각은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해당되는 것에 대한 일부의 동영상을 촬영을 해오신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5개의 창이 보이시는데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이제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가운데 창만 보시면은 현재 지금 그 스트레스를 주는 창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첫 번째 탭에는 그 현재 오픈소스 기반의 그 젠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VM이 올라가 있고 세 번째는 하이퍼V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위에서 다 리눅스를 올려놓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리눅스 버전은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리눅스 버전은 CentOS 6.2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예.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 3.2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3.2, 3.3 즉 현재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기 때문에 3.4로 한번 다시 돌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메모리,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스트레스는 부하량,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I/O, 오른쪽에 있는 것이 CPU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추천해 보내신 데이터입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한테 알아서 얘를 가지고 예,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좀 용감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제가 너무 용감한 거 아니시냐, 그래도 최소한 뭔가 사례를 만들거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저도 회사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라고 했더니 매우 이쁜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꼭 이렇게 한번 엑셀이 왔다가 이거 아닙니다로 되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엔지니어들의 현실에 다시 한번 농담입니다. 예, 이런 했고요. 이건 무슨 테스트를 한 결과인가요? 결론적으로는요. 이거는 부하량을 테스트한 건데요. 그 600초 동안, 그러니까 10분간 두 개의 CPU에 128메가의 그 메모리 부하를 걸어서 나온 결과이고요. 그 X축을 보시면은 지금 그 5초 단위로 찍힌 건데요. 그 5초 단위로 1분간의 그 평균을 찍은 겁니다. 아, 그럼 쉽게는 지금 이 리눅스에 들어있는 빌트인 스트레스도 아까 동영상 나왔던 게 그렇죠. 부하를 걸고 이 부하에 대한 값을 뭐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이게 600초 동안 진행됐다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는 CPU나 메모리에 대한 부하량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거의 그래서 동일합니다. 예,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CPU나 메모리는 대부분 하드웨어 쪽에 있는 것을 그러다 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양쪽 단의 차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윈도우가 선전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로서 첫 번째로 받았던 것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것만 내고 끝내자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요청을 드렸었죠.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도 좀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윈도우에서 이제 리눅스를 돌릴 수 있을 정도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만족을 했는데 추가로 그 I/O 관련된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보시면은 쉽게는 이게 이제 특정한 용량을 각각의 OS별로 만들어 보는 거죠. 하이퍼뷰에서 센트가 돌아갔을 때, 젠에서 센트가 돌아갔을 때, KVM 센트가 돌아갔을 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현재 몇 기가짜리인가요? 지금 5기가짜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시간은 좀 긴데요. 제가 그 발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최초에는 저한테 통보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400초, 500초치 기다려서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좀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개개별로 이제 I/O가 이렇게 틀리게 나온 것을 보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이상할 만큼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있는 센트가 파일을 I/O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디테일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죠. 예. 지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1기가, 2기가, 5기가, 10기가, 40기가 단위로 체크를 했고요. 이게 그럼 용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일을 그 1메가 단위로 그 계속 생성하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생성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1기가일 빨간색이 때는 윈도우 서버 쪽이고요. 예. 그렇죠. 빨간색이 하이퍼V이고 노란색이 KVM이고 그 파란색이 젠 기반의 이제 VM들인데요. 1기가 때 예, 마이크가 점점 예. 눈으로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예. 1기가 때 상황을 보시면은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1기가 때는 네. 큰 차이를 몰랐고요. 점점 사이즈가 커질수록 차이가 점점 많이 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의아해서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테그레이션 서비스가 파일을 생성하는데 혹시 버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본체 리프팅을 했더니 돌아온 다음에 뭐였었냐면 윈도우 서버 2012의 I/O를 처리하는 방식이 기존의 인다이렉트 방식에서 약간의 다이렉트로 튜닝을 많이 했고 이 결과 나온 결과 값이 I/O 생성 값이 KVM 대비는 많게는 5배, 그 다음에 젠 대비는 최대한 3배 정도 이상이 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파일 I/O가 높다는 것, 빠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파일 I/O가 높다는 것은 일단 좀 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호스팅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웹 호스팅,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가지고 호스팅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I/O 성능이 좋다는 거는 이쪽 그 웹 서비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많은 부하를 걸면 걸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대용량을 요구할수록 점점 하이퍼브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를 양단으로 2개를 진행하셨죠? 예.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1000명의 유저가 10,000번의 요청을 했을 때이고요. 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1000명의 유저가 10만 번의 요청을 했을 때입니다. 그 리눅스 서버에 아파치 벤치 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10,000번의 테스트에서 보시면은 젠이 조금 그 빠른 성능을 좀 보이는 이건 이제 보실 수 어떻게 있는데요. 보면은 I/O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위에 있는 10만 명은 I/O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의미는 초당 얼마를 응답할 수 있는 요청 수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요? 그 실제적으로 명령을 실행했을 때 그 스타트를 찍고 엔드를 찍을 때까지 그 시간입니다. 아,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라고 의미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결국에는 I/O에 대한 성능 향상이 대용량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에서도 윈도우와 더불어서 리눅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렇죠.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분석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오늘 오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객 성공 사례라는 데이터로 올라와 있고요. 이분도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세션 준비하다 들고 지금 올린 거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의 성공 사례에서 이분 맞죠? 조상현 차장님이란 분이 인터뷰하신 결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그럼 그만하실 건 아니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 기존의 2008 R2 제품에서 2012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은 지금 윈도우즈 하이퍼V 3.0의 성능이 무척 그 향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목동하고 일산의 IDC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SGVMM하고 그 고가용성 관련된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요, 그 목동에 있는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산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퍼브 예. 리플리카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전에 2008 R2까지는 그 한 시스템에 여러 개의 VM을 운영을 했을 때 하나의 VM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다른 그 VM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2에서는 QoS에 관련된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네, 이 그래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 다음 세션에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것도 기존에 그
각 VM을 각 고객으로 봤을 때 그 제한을 걸어서 좀 더 다른 그 고객사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양하게 윈도우 서버 2011을 이용해서 이런 시나리오들 만드시고 향후 이제 리눅스랑 윈도우를 같이 쓰는 고객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 박스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의미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예. 것이죠. 예.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와 이쪽 조상현 차임이 드리고 싶었던 심플렉스 인터넷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리눅스도 나쁘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파일 처리를 요구하는 I/O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저희 윈도우 서버 2008 R2나 리눅스에 있는 오픈소스의 그 가상화 솔루션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20분 정도지만 이런 좋은 얘기해 주신 조상현 차장님께 박수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이분은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